지난 토요일 오전 11시에 부산 해운대갑의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갑 불출마 및 서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태경발 중진 험지 차출 태풍이 될까 미풍이 될까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기사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태경 의원이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 출마를 선언하면서 그 해운대 갑,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지역구잖아요. 부산에서도 좋은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오히려 좀 젊은 인재들을 본인이 나갈 수 있게 하고 난 자리를 비워주고, 오히려 어렵다고 하는 서울 지역에 가서 내가 이기면 우리가 두석을 따내는 효과다. 젊은 인재가 해운대 갑에서 한 자리,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있던 자리를 뺏어와서 두 자리, 이렇게 해서 두 자리를 뺏어내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혈액순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 이제 여러 인재들이 있는데 중진들은 또 자리를 바꿔서 또 민주당 상대로 해가지고 이겨내고, 또 젊은 신인들이 또 좋은 지역구에 가서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이런 혈액순환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죠? 그럼요. 네. 정말 타이밍도 좋았고 내용도 좋았고 인물도 좋았고. 지금 언론 보니까 이제 하태경 의원이 나올 만한 곳 몇 군데 나오는데 가장 핫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정청래 지역이더라고. 정청래 지역이죠. 그래서 정청래랑 한판 붙자 때 정청래가 이미 벌써 뭐 좀 깔기 시작한 것 같은데 하태경 와봤자 아무 소용 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두려움을 더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과잉 반응이지. 근데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고 지금 하태경 의원이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첫 시발점을 만들어주면 이게 뭐 찻잔이냐 뭐 태풍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른 중진들이 따라와 줘야 돼. 그럼요. 그래서 이것이 계기로 해서 다른 중진들이 우르르 진짜 나는 당을 위해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서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동북벨트를 아까도 뭐 저 용산에서 누가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 동북벨트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만들어내고, 또 서울이라는 게 동북만 있는 게 아니잖아. 다른 그렇죠. 지역에서 뭐 정청래가 마포을인가? 마포을이면은 이 마포 서부 쪽이라든지, 그렇지? 그런 쪽은 이렇게 중진들이 나가서 한 번에 좀 이런 구도를 만들어내면 그것도 서울 전략으로서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 제가 그래서 어제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 다음 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섭이 이랬습니다. 하태경 마포를 출마, 더 큰 86 정치인 잡으려 할 듯.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태경 의원이랑 좀 통화를 했어요, 제가. 실제로. 예, 통화를 해서 어디 나가실 거냐. 궁금하다. 같이 힘을 합쳐서 좀 민주당을 서울에서 깨부숴보자 했는데, 얘기가 그래요. 정청래 짜치다. 정청래 작다. 정청래 사이즈 작아. 오히려 난 더 큰 거 잡으러 간다. 약간 이런 의지가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그 내용을 언급을 한 건데, 하태경 의원 스스로도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뭐 정청래, 더 큰 게 누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86의 상징성 있는 사람들, 이인영, 김민석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생각도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 스스로가 운동권 출신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상징성 있는 걸 해보겠다. 게다가 이번에 우리 근데 하태경 의원이 만약 그 얘기를 했다면, 네. 글쎄 해운대에서 너무 오래서 감이 떨어졌나? 왜요? 뭐 그런 식의 뭐 운동권의 뭐 상징성으로 얘기하면 뭐 이인영이 됐던지 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서 정청래를 이기면 그 짜릿함은 다른 의원들이 이기는 것보다 물론 우리 그렇죠. 우리 보수한테 보여주는 메시지는 훨씬 더 커서 본인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은 고민한 거, 뭐 지역이 결정된 건 아니고 다 열어놓고 고민을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드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태경 정청래 매치는 진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우리도 선거를 같이 치어야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이왕 이슈화 해가지고 본인이 여기까지 올 거면 진짜 이슈 중심에서 해야지. 정청래를 사실 정상적인 정치인으로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과연 마포을에서는 정청래를
좋은 정치인으로 바라볼까? 난 아니라고 보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을 정리해 주는데 앞장서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 이해가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건 극히 내 생각이고. 근데 서울에서 10년 동안 지금 여러 선거를 치른 나로서는 만약 하태경 의원이 이 얘기를 듣고 있다면은 가서 정청래 잡으세요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그런데 정청래의 반응은 웃깁니다. 정청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기사. 하태경은 약체, 한동훈 와라. 저 사람 자꾸 계속 자기 무게감 키우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지지난 선거 생각해 보면 우리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민주당 총선했을 때 그때 민주당이 공천 때 가장 큰 혁신이 뭐였습니까? 정청래 이해찬 날린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제 그런 분이 지금 그 이재명 옆에서 딱 붙어서 수석 최고하고 친명의 좌장이라고 저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나무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하태경 의원의 신호탄으로 제2, 제3의 하태경 나오고 뭐 중진들 계속 연속해서 나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저는 또 좀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남 중진들이나 뭐 이렇게 특히 중진들이 뭐 서울 와서 지원 유세하거나 하고 손 흔들고 유세차 타고 다니면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그건 맞아. 예, 아무도 몰라요. 그건 맞아요. 저 아저씨 누구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태경은 그중 몇 안 되는 서울에서 수도권 사람들이 알아볼 만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은 저 도전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가 선수 높은데 우리도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3선 이상 의원들이 있잖아요. 너무 많지. 그런 분들이 뜬금없이 서울 나온다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도 있고 서울에서 도전하려고 하는 당협위원장도 밀어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계속 그 얘기해야 하되 그러한 위험성은 있다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얘기 듣고 보니 그것도 맞는 얘기 같긴 하죠. 저도 어제 그 라디오에서 비슷한 얘기를 조금 입장이 다른데 저는 이제 험지 출마하는 거 좋다고 봐요. 다선 의원들이 가지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뭐 영남 쉽다 하지만은 공천을 받는 것도 능력이고 공천을 받고 나서 지역을 무탈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도 굉장한 정치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누구나 한 방은 있다. 다선 의원이 우리가 이름을 모를지언정 한 방은 있다. 이 생각 때문에 험지 가는 것 자체는 좋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인의 입장. 아니 근데 잠깐 거의 전제 조건이 있지. 물론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다선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말했듯이 서울 아니면 전국적으로는 사실 그 얼굴과 이름이 매칭이 안 될 경우가 굉장히 많긴 한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그냥 여기 가세요라고 공천을 무조건 주느냐 그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진짜 경선다운 경선도 한번 해봐라. 서울에 와서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확실한 경쟁력 우리 테스트는 해봐야지. 뭐 여론조사가 됐던 뭐 그게 뭐가 됐건 간에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오는 사람들 거기서 살아남은 중진들 만약 온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나쁘지 않은 메시지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어. 지난번 총선을 참고해 보면 우리가 공세할 수 있었던 선거가 막판에 수세의 선거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 당의 백서를 보면은 선거 실패의 이유 몇 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세의 선거에서 있던 자리라도 지켜야 되는 선거에서 중진 차출론이라고 중진들을 다른 곳으로 흔들었다. 그나마 지킬 수 있는 곳은 지켜야 되는데 흔들었다. 두 번째, 청년들을 벨트로 묶어서 내보냈는데 청년들을 내보낸다는 것은 당의 새로운 동력을 되게 하기 위해서 될 곳을 줘야 하고 그렇지. 지금 안 되더라도 그 지역을 계속 지켜나갈 연고가 있는 곳을 줬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다 흐트렀다. 이게 패배의 원인으로 몇 가지 중에 두 가지가 기억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선거 전체 큰 판을 보고 이제 과연 이번이 공세의 선거냐 수세의 선거냐 그리고 우리는 야당 심판을 얘기하지만 저들은 그 정권 심판을 얘기하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하되 하태경만큼의 인지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중진 의원님들이 그거는 착각이지. 움직여 주시기를 또 그분들이 또 서울 수도권에 연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의 움직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무튼 기사는 내려주시고 슈퍼챗 잠깐만 읽겠습니다. 근데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 지난 선거에서 얘기했었던 청년 벨트와 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동북 벨트의 젊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지금 지역에서 도전을 하는 거는 이 험지에서 이거는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를 그럼요. 아이, 확실히 그럼요. 알아줘야 될 것 같아. 죽으러 가는 것과 내 동네 지키는 거랑 좀 다른 맞아. 내용이죠. 예. 물론 저도 두 가지 벨트에 다 묶여 있었죠. 처음에 소위 말하는 청년 벨트, 그러니까 그때는 퓨처 메이커였고, 그 뭐 이번에 메이커. 맞아. 근데 그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그 아무튼 좀 나중에 좀 잘못됐어요. 예, 그건 그렇고 저 슈퍼챗 읽겠습니다. 포엑스라지님, 저자들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보이게 하는 능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정신 바짝 차려하는 말씀 해주셨고요. 김유숙님 두 번째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김태우님 당선을 기원하면서 세 분 힘내시고 힘 기운 받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주정님께서는 개인적인 질문해 주셨어요. 이승환님은 당선되시면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여러 방송을 봤다는데요. 어떤 감사합니다. 현안 이야기 주로 하셔서 어떤 정치하고 싶은지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요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주 짧게 시간이. 제가 중랑을이지 않습니까? 저는 중랑구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중랑구를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너무 사랑하고 이곳에서 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장례 치렀고 제 딸을 낳고 저는 계속해서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발전하지 못하는 발목 잡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있는데 그게 지금 정치적으로 잠식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민주당이 잠식하고 있는 이 지형을 깨는 게 86 운동권의 그 정치 지형을 깨고 우리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좀 긴 얘기할 기회 있으면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랑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이승환 위원장님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당연히 강동에 계신 분들도 이재영 위원장님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제들 쭉 넘어가는데 다음 기사 짧게만 다뤄볼게요. 시간이 저희가 많지는 않아서 조금만 내려주세요. 네, 조금만 더 위쪽으로 제목인 보이게요. 네,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대통령실 김행 임명 강행 기류를 선회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행 여가부 장관의 청문회가 뭐 끝은 났죠. 뭐 민주당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끝난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여하튼 뭐 법안도 발의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뭐 김행랑 방지법이라고 해서 청문회 중간에 나가면 사퇴로 간주하는 법안들. 반면에 여당에서는 뭐 파행금지법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청문회 내지는 뭐 국감장 파행시키는 그 야당을 질타하는 법안을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 양 법안이 충돌하는 그런 상황인데 여하튼 김행 장관의 여러 가지 뭐 의혹들,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된 사항들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임명이 된다 안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우리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그 임명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기사의 신뢰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우리가? 나는 어느 정도는 예고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고됐다? 그게 어느 포인트냐면은 유인촌과 신원식 장관은 임명을 했잖아. 그렇죠. 임명을 했는데 김행 장관 그러니까 후보자만 안 했단 말이야. 그게 그럼 그냥 한 텀을 쉬는 건지 그냥 김 빼기 위해서 무슨 의미였는지는 모르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때 셋이서 같이 안 했다는 뜻은 나중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서 김행 후보가 과연 장관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그러니까 형님은 직접 청문회를 해보셨고 승원이 형은 청문회를 준비해 보셨잖아요. 어때요? 실제로 청문회 분위기 기사 안 내려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청문회 분위기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 청문회 제도와 여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청문회를 치르면 로마에서 교황이 와도 청문회 통과 못해요. 정말로 한 인간에 대한 모든 자료 하다못해 교통사고 그 속도 위반 범칙금 낸 것까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래요. 청문회의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한테 한 분야의 업적을 이룬 사람들한테 장관 하실래요라고 물어보면은 안 한다. 열의 안 한다 여덟은 그러지. 반대예요. 맞아. 안 한다 그래요. 왜냐? 첫 번째, 우리 좀 경제부처에 능력 있는 경제인 출신, 기업인 출신을 좀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평생에 쌓아온 그 업적과 성과 그리고 주식을 다 백지신탁해야 돼. 경영에도 관여하지 못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기업인 출신은 안 되니까 그 교수 출신을 찾아보자 하면 교수 출신들은 더 경악해요. 왜? 본인이 여태까지 썼던 모든 논문들과 이런 그 텍스트들이 다 그 논문 그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가지고 표절 검증을 받아야 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과 계속 이제 승진하면서 인사 검증을 받아온 관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의 정당 논리의 진영 논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과 안정성을 추구하는 관료들, 물론 이분들 굉장히 탁월한 분이지만은 이런 식으로밖에 발전할 수 없는 게 한계예요. 저는 김행 장관이 뭐 맨 처음에는 뭐 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때문에 문제다라고 해놓고 맞아. 나중에는 뭐 경영 과정의 문제 때문에라고 하고 나중에는 뭐 그 기사 때문에 문제라고 하고 그냥 민주당에서 이번에 잘라낸 티오로 김행을 찍어 놓은 거예요. 맞아. 찍어 넣어서 이번 가짜 뉴스 굉장히 많은데 이때 김행 후보자가 도망간 게 아닙니다. 10시 반쯤에 네. 그 일단 권인숙 위원장이 굉장히 심하게 압박을 했어요. 그럴 거면 사퇴하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진행하냐 사과해라라고 항의를 하면서 예. 그럼 우리 더 이상 못하겠다고 10시 반쯤에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김행 후보도 같이 물론 같이 나간 거는 잘못한 거지. 네. 근데 거기에서 밖에서 12시 반까지 기다렸대요. 기다렸는데 차수 변경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냥 돌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저는 민주당이 처음에 의사 일정도 자기들이 단독으로 잡았잖아요. 불참을 유도하고 퇴장을 유도했다고 봐요. 잘라내기 위해서. 그렇군요. 이건 약간 좀 재미없는 얘기긴 한데 이왕 저 승환이가 얘기했으니까 우리나라 이 청문회법은 진짜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백지신탁 얘기했는데 백지신탁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 주식이 있으면 그거를 백지신탁에 맡겨요. 맡겨놓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이걸 팔 필요가 없고 그냥 의결권 행사를 안 하는 거야. 전혀 경영에 관여를 안 해. 네. 공직이 있는 동안은. 공직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려받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백지신탁이 무조건 팔아야 돼. 그러면 그 무조건 팔아야 된다는 행위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안 올 수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짜 현실에 맞게 21세기에 맞게 진짜 우리가 능력주의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직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호를 터줘야 된다고 생각은 해. 그렇군요. 저는 뭐 청문회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분 분위기를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뭐 근데 저 그렇습니다. 짱짱짱 하신 말씀도 언론 대처도 능력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이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방송에서 이제 김행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좋게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민주당한테 책임이 얼만큼 있었든지 간에 후보자가 나가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에는 안 맞았다고 보고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드린 바가 있겠지만은 여하튼 지켜보자. 아직까지 임명이 됐다 안 했다 나온 결과는 없으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